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레빗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패밀리를 제대로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세 번에 나눠서 간단히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채널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채널 활동을 작년에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그 전부터 한국에서 이 빔이라는 것이 비인기 주제라는 것은 알고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채널이 성장하는 것이나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들어 개인적으로나 회사 일이나 모두 많이 바쁘기도 하고 해서 채널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수지만 레빗을 비롯한 빔을 배우고 또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과연 레빗에 어떤 종류의 매개 변수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레빗에 있는 매개 변수의 종류로는 크게 프로젝트 매개 변수, 패밀리 매개 변수, 공유 매개 변수, 영어로는 shared parameter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역 매개 변수, 영문 버전에는 global parameter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개 변수가 왜 필요하고 레빗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매개 변수는 쉽게 말해서 각 요소의 데이터나 정보를 저장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데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만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조금 레빗을 사용해 보셨거나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4개의 매개 변수 이외에 다른 종류의 매개 변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맞습니다.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매개 변수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매개 변수 종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매개 변수 안에서도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가 있고요. 패밀리 매개 변수 안에도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는 레빗에서 하나의 매개 변수 종류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매개 변수와 패밀리 매개 변수와 같은 매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하위 매개 변수 종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하면 레빗에는 프로젝트 매개 변수, 그리고 패밀리 매개 변수, 공유 매개 변수, 전역 매개 변수 등의 이렇게 4가지 매개 변수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매개 변수를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 유형 매개 변수나 인스턴스 매개 변수 형태로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앞서 말씀드린 이 4개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매개 변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유형 사이에 어떤 요소에 같은 데이터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고요. 인스턴스 매개 변수는 같은 유형이든 다른 유형이든 상관없이 그냥 각각의 요소에 다른 정보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매개 변수입니다. 따라서 레빗에서 같은 패밀리 유형이라면 유형 매개 변수는 무조건 같아야 하지만 인스턴스 매개 변수는 같은 패밀리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패밀리 매개 변수 안에 있는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프로젝트 파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가 바로 패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요소를 선택하면 이렇게
특성창에 선택한 요소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요소를 선택했을 때에 이 특성창에 나타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는 바로 인스턴스 맥 에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일 안에 여러 개의 같은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소를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정보를 변경하면 선택한 요소만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샘플 파일에서 보시면 여기에 어드민과 토일렛에 있는 문의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드민 룸에 있는 문을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여기에 있는 프레임 머터리얼이라는 맥 에번스 부분에 알루미늄을 의미하는 AL이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지금 선택한 어드민 문에만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토일릿 룸에 있는 문을 선택하고 특성창을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 머터리얼 부분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패밀리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 또는 필요하다면 같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인스턴스 맥 에번스이고요. 요소를 선택했을 때에 이 특성창에 나타나는 모든 맥 에번스가 인스턴스 맥 에번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형 맥 에번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요소를 선택하고 특성창에 보시면 이 맨 윗부분에 여기에 유형 편집, 영어로는 edit type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에 나타나는데요. 팝업 창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유형 특성, 영어로는 type property, 그러니까 유형 맥 에번스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팝업 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팝업 창에 보이는 모든 맥 에번스가 바로 유형 맥 에번스입니다. 유형 맥 에번스는 같은 유형에 같은 정보를 적용하는 데 사용하는 맥 에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나의 문만 선택해서 이렇게 유형 특성 팝업 창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보를 변경하면 프로젝트에 있는 같은 패밀리 유형 전체에 새로운 정보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팝업 창을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설명, 영어로는 description이라는 맥 에번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beam이라고 적고 확인을 눌러서 팝업 창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유형 맥 에번스를 변경했으니까 같은 패밀리 유형인 바로 옆에 문에도 동일한 정보가 나타나야 하겠죠. 그래서 문을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유형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 부분에 변경한 beam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 맥 에번스는 모든 같은 유형의 패밀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데이터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한 구독자님께서 특성창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었는데요. 사실 특성창은 이게 전부입니다. 요소를 선택하면 요소에 대한 정보가 특성창에 나타나고요. 그 모든 정보는 인스턴스 맥 에번스이기 때문에 변경하면 선택한 요소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모든 요소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려면 특성창에서 유형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서 유형 맥 에번스를 변경하면 된다. 사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특성창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할 말이 없습니다. CAD의 특성창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한 가지 차이점을 들자면 CAD는 요소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창을 보면 그냥 현재 레이어로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레빗에서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현재 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창을 보면 이렇게 현재 열고 있는 뷰의 종류가 맨 위에 나타나고요. 그 아래에는 축척이나 여기 보시면 가시성 그래픽,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공정 등 이렇게 해당 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뷰의 인스턴스 맥 에번스이기 때문에 변경해도 현재 뷰에만 변경되고요.
다른 평면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 편집, 에디트 타입을 클릭해서 팝업 창에서 변경하면 모든 평면도에 변경 사항이 적용이 되겠죠. 유형 매개 변수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레빗에 존재하는 4가지의 매개 변수 종류와 그 아래 하위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유형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4가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어떨 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채널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